부동산 매매 계약은 보통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하셔야 되는 점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실물이나 공부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거래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하다면은 낮 말고 밤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고 하면서 계약 전에 주변 환경이나 특이사항을 최대한 체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달받게 되시는 서류들도 대충 맞겠지, 잘 챙겨줬겠지 하지 마시고 두 눈으로 똑똑히 소재지나 면적에 이상이 없는지, 권리 관계에 내가 들은 것 말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지 체크하시고요. 부동산에서 잘 해주시겠지만 특별히 협의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따로 정리를 하셔서 상호 문자 등으로 남겨놓으시고 계약금 일부를 이체하시면 거래 절차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고 해도 계약금 중 일부, 우리가 보통 가계약금이라고 하죠. 이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는데요. 여기서 다른 특약이 없다면 일방 해지는 매도인은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 상환, 매수인은 계약금 전체에 대한 몰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가계약금 500만 원이 아니라 계약금 전체 5천만 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법률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관련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가계약 입금 전에 서로 기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포기, 배액 상환을 하기로 하자고 협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본계약 일정을 조율하시고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 작성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는 계약 당사자가 분명한 소유자가 맞는지 아니면은 가족이나 배우자 등의 대리인인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라면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꼭 수취하셔야 돼요. 이거 꼭 인감도장이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막도장이면 유사시에 입증하기가 곤란해지니까 그냥 정석대로 하세요. 대리인이 오는데 이런 거 제대로 챙겨달라고 했다고 유난 떤다는 식으로 대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거래하지 마세요. 물론 물건이 거기만 있는 거고 아주 좋은 매물이면 최대한 잘 설득해서 챙겨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무를 해보면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약서는 본계약 당일에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셔야 돼요. 거래 성격마다 특약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지만 계약에 따라서는 여러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는데 뭔가 이게 좀 찜찜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뻔히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전부 특약에 넣어달라고 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땐 이렇게 해결한다. 손해배상이나 처리 방법까지 명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거래에 있어서 결정적인 특약이라고 하면 가계약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이미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가계약 때 협의 안 된 내용 가지고 본계약 때 싸우면은 거래가 깨지는 경우도 많고 여러모로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가계약이든 본계약이든 마찬가지로 거래에 특이사항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은 특약을 잘 설정해 두시는 게 유사시에 상호 쿨거래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본계약일에는 심하면 매수인, 매수 측 가족, 매도인, 매도 측 가족, 공동중개면은 양측 중개사들까지 다 모일 수도 있고 해서 한마디씩만 해도 정신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간인을 놓치셨다면은 당사자께서 요청하셔서 간인도 챙겨주시고요. 상시적인 내용이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걸친 모든 돈은 소유주 본인 통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완벽하게 해주셨다면 깔끔하고 완전하게 계약이 되셨을 거예요. 이후에는 대출이나 기타 자금 조달의 변수가 없는지 신경 써주시면 될 거고요. 매수 측에서는 잔금일 전에 이전 법무사분 선임해 주시고 이사업체나 필요하시다면 입주청소 업체도 알아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잔금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부동산에서 만나서 사전에 안내받으신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법무사님께 드리면 되고요. 불가피 당일에 현장에 못 가신다면은 법무사님께 미리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잔금일에는 이체만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각 서류가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나면 대출금을 뺀 나머지 잔금을 매수 측에서 매도 측으로 완납하게 되고 이후에는 기존 근저당 상환, 근저당 말소, 소유권 이전, 신규 근저당 설정이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당사자들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흐름이다라고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당일에는 소유권 이전 신청 접수증을 받아보실 수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우편으로 등기 권리증도 받으실 거예요. 잔금 절차가 다 끝나면 부동산에서 공과금, 관리비 정산을 해주실 거고 카드키나 입주 품목들 받으실 텐데 그러고 나면 이제 대기 중인 이사업체가 들어가서 짐을 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부동산 계약부터 잔금까지 프로세스를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또 막상 해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아파트 매매 계약 수준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도 합니다.
다만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영상 초반부에 나오는 계약 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내용만큼은 잘 숙지하셔서 실수나 사고 없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